안녕하세요. 라인 C서트 팀의 이건희입니다. 라인에서는 어떠한 보안 전략을 가지고 온프로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보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 같은 주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보안 아키텍처 설계 세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인 인프라 프로텍션 팀의 전승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를 통해 각 섹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내용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라인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보안 디자인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라인의 핵심 키워드 6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5가지 기술적 보안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접근제와 리소스 컨트롤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IAM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클라우드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키의 관리와 라이프 사이클, 즉 생명 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건데요. 세 번째로는 라인의 온프로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라인의 실제 구현 사례를 토대로 저희 전승남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그 수집과 관련해서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의 오거나이제이션 기반의 중앙 수집 방식 구현 사례를 전승남님이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의 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 모니터링의 포스처 매니지먼트 방식의 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약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게 됐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컴퓨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공개한 정의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인프라 배포 모델에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온프로미스와의 연계가 된 배포 모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업계 표준 용어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수많은 IT 기업이 지칭하는 용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라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가 제공하는 IaaS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온프로미스와 링 토폴로지 형태의 네트워크 연계가 된 구조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정의합니다. NIST의 배포 모델 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확대 해석해서 동일한 의미로 통칭해도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라인은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베르다라는 오픈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라인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 Azure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먼저 라인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 혹은 제공 지역의 확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법적 규제로 인해 기존에 구성된 온프로미스 환경의 활용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에 맞춰 신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은 분명히 비례하게 될 거고요.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신규 구축은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뎁스 개발 문화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를 지향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자들은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쿠버네티스가 있겠죠. 기존 방식이라면 데이터 센터의 플랫폼 구성이 필요한데요. 개발자의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축, 구성,
유지에 많은 인적 노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이아스 기반 사스, 파스, 파스 인프라를 CI/CD 구현 과정에 사용하길 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수 합병의 이야기입니다. 인수 대상 회사의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온프로미스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려 했으나 클라우드의 특성상 서비스의 복잡도가 매우 복잡하겠죠. 그래서 리프트 시프트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을 생각하여 서비스 무중단, 즉 가용성 측면을 고려했기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라인의 관리 대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보안팀에서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M&A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안팀에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의미하고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등의 서비스 업체를 지칭합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는 모든 업체가 같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통합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소스의 계층 구조와 인증 디렉토리의 구조 방식, 그리고 클라우드 유저가 클라우드를 제어하는 방식에는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적용 가능한 보안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서 보안 프레임워크도 각 업체마다 다르게 구성을 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라인과 같이 단일 CSP가 아닌 다중 CSP,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회사에게는 이러한 문제는 엄청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프라의 복잡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니 다양한 운영 리스크와 더불어 보안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겠죠. 각 CSP 간의 아키텍처 차이는 관리 기능 방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각 환경에 동일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거나 중앙에서 매니지먼트를 위한 미들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라인은 현재 CSP 어카운트 프로젝트 대략 100개 단위 이상 존재하며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개발자는 1000명 단위 이상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CSP 어카운트들 관리를 해야 하고 다양한 역할 기반의 엔지니어, 즉 개발자가 공통된 리소스에 접근하는 위험성 때문에 운영 초기 단계부터 클라우드 보안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보안에서는 가시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 그리고 거시적인 부분 전반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19년에 CSA가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11가지 대표적인 위협에 대한 리서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가지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위 1번부터 5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탑 1, 데이터 침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부적절한 변경 제어 및 설정 실수가 클라우드 환경에선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저희가 그 전략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일반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자격 증명에 대한 관리 부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계정 및 서비스 계정의 탈취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서비스에 활용하게 되면 CSA가 정리한 11가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고 일단 세션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보안 아키텍처 설계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설계에 고려한 중요 키워드 6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IAM의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IAM은 클라우드의 보안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각기 다른 CSP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에 따라 어떤 리소스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준수하며 접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컨디션으로 출발지 IP를 제어하거나 취약 시간 등에 따른 접근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 리소스의 접근에 추가적인 멀티팩터 인증을 요청을 해서 설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온프로미스의 아이덴티티 디렉토리와 인증 정보의 동기화가 필요할 수 있고 COVID-19 팬데믹 이후 적합한 인증을 통해 업무 환경인 클라우드 콘솔에 접근해야 하므로 임직원들은 접근해야 하므로 아이다스와 같은 서드파티 프로바이더를 활용해서 재택근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 인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의 관리도 IAM의 영역이고요. IAM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이 서비스 어카운트 키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 관점에서 IAM은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키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상세 내용은 추가 섹션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인은 개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디자인도 그러하고요. 그러므로 보안부서의 역할은 개발자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리소스를 생성하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상태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명시적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안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온프로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간의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간결한 네트워크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CSP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닌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제의 구조 설계도 기존 온프로미스의 Allow 리스트, Deny 리스트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는 쿼타와 캐파시티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쿼타에는 하드 리밋과 소프트 리밋이 존재하며 소프트 리밋의 경우에는 CSP와 협의하여 캐파시티에 가능한 수치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API를 통해 제어하고 무분별할 사용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것을 전제로 쿼타를 제한하고 있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CSP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리소스의 캐파시티에는 제한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컴퓨터 엔진을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 AWS 같은 경우에는 EC2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당 리전에서 감당하지 못하여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쿼타와 캐파에 대해 인지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서비스의 동작권에 쿼타로 인해 서비스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별도의 리소스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리퀘스트 회수의 제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안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쿼타와 캐파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설계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드로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인벤토리 리소스가 데이터 구조체로 관리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 전체를 코드 형태로 리뷰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설정값 등을 복제해서 다른 클라우드 환경,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환경에 테라폼이라든지 앤서블 등을 이용을 해서 프로비저닝하여 동일한 인프라를 생성하기 쉬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리프트 앤 시프트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브옵스의 개발 방법론의 경우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배포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클라우드의 특정한 권한을 사람이 수동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안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설계하게 되어버리면 해당 분기를 통과하지 못해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코드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보안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떠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의 경우에는 다양한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 키워드는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리소스 인벤토리는 코드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모든 리소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변경 관리, 내부 위반 감시, 보안 사고 발생 감시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액세스 및 리소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이덴티티의 분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휴먼과 로봇입니다. 나아가서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클라우드 어카운트는 유저 어카운트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휴먼, 다시 말해서 개발자, 유저, 임직원의 경우 어서시케이션은 아이다스 등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들과 멀티팩터 인증 방식을 반드시 강제화해서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하게 해야 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로봇의 경우인데요. 컴퓨터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온프로미스의 머신 등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키 방식의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을 해야 할 것인데요. 해당 키의 외부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키의 재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계정 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의 섹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소라이제이션의 경우 최소한의 권한 원칙으로 IAM 롤과 폴리시 그리고 클라우드의 리소스에 적절한 태깅과 레이블링을 정의하여 사전에 허용된 리소스에 대한 접근 및 업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IAM 설계의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멀티클라우드와 CSP 계정의 관리를 위해 보안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계층 구조에 따라서 상위 보안 정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의 편의성과 사고 위협,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리소스 기반의 적합한 권한 부여입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계정 탈취 혹은 서비스 계정 키의 유출 사고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사용자의 관리와 인증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AWS IAM 유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아이덴티티 디렉토리에서의 계정 관리는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리스크를 매우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인증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인의 AWS 리소스 및 멀티 어카운트 계층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스테이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3티어, 프로덕션, 스테이징, 데브 환경 등이 아닌 프로덕션, 데브, 2티어 형태로 심플하게 설계를 했어요. 개발자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라인의 그러한 업무 스타일에 맞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보안 및 운영에 필요한 AWS 어카운트를 별도의 매니지드 OU에 생성하여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라든지 보안 솔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매트릭 모니터링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어카운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콘솔의 싱글 사인온 구현을 위해서는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AWS와 GCP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이덴티티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AWS의 경우 모든 어카운트가 각각 개별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GCP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어카운트 체계이고 아이덴티티 디렉토리가 외부 분리되어 있고 단일 구성이 가능하죠. 반대로 구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GCP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클라우드 아이디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AWS의 경우는 통합 인증 구현을 위해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상위 레이어 계층을 하나 더 만들고 IDP에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에서 AWS 싱글 사인온의 이니티에이티드 싱글 사인온을 진행하고 다시 개발자가 회사 라인 내부의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전에 지급받은 어카운트, 사후에 지급받은 어카운트의 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는 AWS 크레덴셜 등을 콘솔상에서 웹 콘솔상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개발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된 스크린샷을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1이고요. 개발자는 IDP를 통해서 업무 계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라인 회사의 멀티팩터 인증을 받고 싱글 사인온 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각 어카운트의 롤 기반으로 콘솔에 선택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세션 타임아웃은 매우 짧게 설정되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싱글 사인온 페이지에서 AWS 크레덴셜을 획득하는 장면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롤의 세션 시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겠고 시간이 종료되면 키는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자는 어슨롤 토큰, AWS가 제공하는 크레덴셜의 인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클라우드 개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 같은 경우에는 AWS가 제공하는 CLI 등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AWS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AWS 싱글 사인온을 인증을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세션 타임아웃은 1시간 내외로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아이덴티티 디렉토리가 존재하므로 클라우드 아이디, 각 프로젝트에서 단일 아이덴티티를 대상으로 IAM 권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하나의 어카운트처럼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GCP 경우에도 AWS CLI와 같은 인터페이스처럼 구글 클라우드 CL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IDP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반드시 받고 콘솔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키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계정키의 종류에는 CSP에서 내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내부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자의 경우에는 AWS IAM 유저 크레덴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보안 솔루션 등의 POC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계정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개발자에게 본인의 어카운트에서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서 발행하여 사용하세요 라고 하거나 발행해주면 되는 것일까요? 온프레미스 환경의 서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해 서비스 계정키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자가 서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키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해시커프의 볼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이죠. 크레덴셜을 서비스에 하드코딩하여 로테이션 시키지 않고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겠습니다. 개발자 등의 경우 아이다스라든지 LDAP 등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인증을 통과하고 해시코프 볼트에 접근하여 사전에 승인받은 AWS라든지 GCP, Azure 등의 어카운트를 대상으로 정해진 폴리시의 서비스 어카운트 키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 정의된 일정 기간만을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키는 라이프 사이클을 볼트의 다이나믹 엔진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프레미스의 로봇으로 분류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계정키가 필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키의 로테이션을 하고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남님께서 라인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로그 중앙 수집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 인프라 프로텍션 팀의 전승남입니다. 라인에서 구성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은 비즈니스의 요구로 급격하고 빠른 증설과 구축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IDC 확장 개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와 일관된 네트워크 성능, 전용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보안성 향상, 그리고 이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하였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데이터 센터와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연결하는 구성이 됩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라인에서는 개발자에게 클라우드 서버 구축 의뢰를 받으면 그림과 같이 구성합니다. VPC, 어빌리빌리티 존, 서브넷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은 라인의 네트워크 팀에서 생성을 하고 생성이 완료가 되면 다이렉트 커넥트와 연결을 합니다. EC2는 라인의 서버를 담당하는 IT 서비스 센터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경우 그림처럼 통신 환경에 따라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팀에서는 추가 보안 서비스 설정 후 사용자에게 AWS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오랫동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쌓아온 운영 경험을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운영 환경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관리 도구도 AWS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처럼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가 전용선을 통해서 사설 통신으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 구성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는 한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통신하는 환경이 되었고, 기존 라인에서 사용하는 서버 인증 방식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도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용선을 통해서 EC2를 경유해서 인터넷 통신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VPC를 각각 생성하게 됩니다. 이 VPC를 생성하고 AWS 다이렉트 커넥션 로케이션 간에 각각 BGP 피어링을 맺어야 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N개의 VPC, N개의 BGP 피어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리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IPsec VPN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 결과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당 10개의 VPC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합니다. 제약사항으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VPC는 VPC 간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라인에서는 VPC 간 통신이 필요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AWS 람다, 엘라스틱서치, 다이나모DB와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퍼블릭 버추얼 인터페이스로 프라이빗하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공유드린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의 제약사항인 VPC 간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WS 트랜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서 VPC를 연결하면 각 VPC와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AWS 트랜스 게이트웨이는 VPC 피어링처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특정 VPC에서 오픈을 하면 허용한 VPC와 통신을 하는 구성입니다. 이상으로 라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AWS 로그 중앙 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중앙 집중 로그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AWS 구성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개별 사용자가 로그를 임의로 송산시킬 수 없게 합니다. 간단히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가니제이션에 연결된 여러 어카운트에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한 곳으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로그를 유형에 따라 보안 관리자나 시스템 관리자의 로그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API를 추적합니다. API를 호출한 사용자, 호출이 시작된 소스 IP, 그리고 발생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요청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그 수집 플로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어카운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중앙 로그 수집 어카운트 S3에 저장을 합니다. S3는 SNS에 이벤트 알림을 보내고 SNS는 SQS에 로그 대기열로 보냅니다. SQS를 통해서 로그 유실이 없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SQS에 저장된 로그를 외부 로그 시스템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정보를 읽어서 S3 로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각 어카운트별 클라우드 트레이를 2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보안 쪽에서 활용할 KMS가 포함된 시큐리티 로그이고 다른 한 개는 AWS 서비스 담당자가 활용할 KMS가 제외된 로그입니다. AWS 담당자 측에서 클라우드 와치와 람다,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고 있어 그쪽으로 별도의 로그를 저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구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구성이 됩니다. 각 어카운트별 2개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생성을 하고 전송을 합니다. 라인에서는 로그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AWS 시큐리티 로그를 가지고 와서 여러 보안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 보내게 됩니다. 로그를 분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환경과 로그 중앙 수집을 모니터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운영의 아이디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라인의 로그 중앙 수집, 다음으로 포스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건희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사고 탐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Security Monitoring Based on Posture Management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즉 다시 말해서 형상 관리를 통한 리소스 변화 감지 모니터링과 개별 리소스 변화를 IDS 탐지 이벤트와 같이 원시 이벤트로 취급하며 사고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승남님과 함께 계속해서 라인의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팀이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좀 더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공유를 드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큐리티 모니터링은 반드시 포스처 매니지먼트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PM은 흔히들 CSPM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리소스 형상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스택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인과 같이 멀티 어카운트가 증가하여 환경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IaaS, SaaS, PaaS 형태, 그 다음에 FaaS, 펑션 에서 서비스 등 올바르게 구성하고 클라우드의 위협을 해결해야 하는 조직에서 필요하게 되어서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모니터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적인 모니터링 방식에도 쓰여지는 방식이고요. 주된 기능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사고 대응이라든지 위협 평가 및 시각화를 위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가시화겠죠, 시각화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CSPM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대상으로 리소스 하나하나의 변화를 형상 관리하고 명시된 보안 정책과 실제 보안 상태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면서 관리자에게 이벤트를 통지한다거나 사전에 정의한 관리자가 아니죠. 개발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에게 이벤트를 통지하거나 사전에 정의한 리미데이션, 완화 조치, 치료라든지 액션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CSPM은 복잡한 클라우드의 리소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식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가시성도 확보하여 보안 사고의 예방과 사후 대응에 있어서 클라우드 리소스의 변화 이력을 항상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해야만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할 때 어느 리소스와 사고가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겠죠. 찾기 위해서 이 CSPM 방식의 그러한 형상관리 기반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겠는데요. AWS 같은 경우에는 AWS 컨피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조직 수준,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의 클라우드 리소스 형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넷플릭스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시큐리티 몽키를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형상 관리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AWS 컨피그 서비스가 오픈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중요한 클라우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 구성 오류를 찾아낸다든지 지속적인 가시성을 얻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구글에서는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포세티 세큐리티, 줄여서 포세리라고 하는데요. 조직 전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리소스 형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책의 위반 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돔9이라든지 프리즈마 등의 제품명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규칙의 일원화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지원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개별적인 형상 관리를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하나의 상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중앙에서 동일한 폴리시를 이용을 해서 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안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레거시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행위 기반의 로그, 호스트 기반의 보안 로그,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로그 이외에 총 3가지의 이벤트 로그를 반드시 수집하여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유저 비헤이비어 오딧 로그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매트릭 방식을 이용을 해서 온프로미스에 있는 시스템에서 침해 사고가 냈을 때 그 로그를 어느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됐는지를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호스트 기반의 로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호스트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호스트가 침해 사고가 발생됐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로그도 아무래도 온프로미스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 로그들을 네트워크 계위에서 IDS 장비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네트워크 장비에서 직접적인 시스로그를 통해서 수신을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로그들을 매트릭을 수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프라, 이아스 기반의 시스템들 이외에 상면 자체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들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건데요. 그 3가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클라우드 과금 요금의 빌링 정보를 이용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요금이 특정 리소스에서 증가될 경우 서비스 계정 키의 외부 유출 혹은 제로데이 보안 사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너무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과금이 되는 것은 사고가 아니겠습니다. 클라우드 오딧 로그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비스 계정에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클라우드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액션 요청 시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일까요? 보안 사고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형상관리 이벤트도 하나의 원시 이벤트로 취급을 해서 복합적인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넥스트 스텝입니다. 향후 과제로서 라인이 어떠한 과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SOA,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되는 침해 사고, 대응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CSP 어카운트의 EAS 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 VPC 위에 운영 중인 인스턴스 및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격리, 그리고 완화 조치 과정을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고 조사에 들어가는 인적 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형상관리 시스템의 규칙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리소스 형상관리 모니터링은 사전 정의된 규칙에 의해 동작하므로 탐지 규칙의 주기적인 관리와 탐지 규칙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겠죠. 발전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을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을 고려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인 C서트 팀의 이건희였습니다. 그리고 전승남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